킥복싱협회 소속 강사 김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이제 상급자 샌드백으로 드디어 이제 들어왔죠. 샌드백 트레이닝으로 들어왔는데 1장 저번 강의에서는 바디블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좀 단순하게 1장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근접 바디블로우를 좀 1차원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느 위치에 때려야 되는지 그런 방식으로 좀 기초적인 전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2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내용은 근접 바디블로우, 바디 어퍼컷, 바디 훅, 요 근접 바디블로우 공격을 이용한 더블 공격, 한 손으로 두 번 때리는 게 더블이죠. 그 더블 공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전술로 사용을 해야지 좀 효과적으로 실제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련의 하는 이유, 훈련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일반적인 상대방의 방어 리듬, 보통 오른손 나오고 그 다음 왼손 나오고 오른손 왼손 순서의 공격에 익숙한 상대방의 그 카바링 방어 리듬을 깨서 기본적인 변칙 공격이잖아요. 더블 공격이 한 손으로 두 번 내는 변칙적인 공격인데 그 변칙 공격으로 상대방의 카바링 리듬을 깨서 빈틈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섀도복싱이랑 오늘 설명해드릴 샌드백이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 약간 관점,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샌드백 더블 훈련을 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 포인트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힘의 조절과 펀치의 탄력성이라고 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더블을 연습하실 때 효과적이라고 한다라는 전제는 뭐냐면은 나의 펀치가 빠르다. 그리고 앞서 섀도우복싱 강의 2장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들어가야 되고 예비 동작이 적어야지, 탄력적으로 적어야지 상대방한테 잘 통하잖아요, 이 기술이. 근데 반대로 내가 너무 샌드백에다가 때릴 때 실제 타격을 해줘야 되는 샌드백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힘이 많이 들어가고 동작이 커지고 해서 큰 동작으로 느리게 나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반감 효과가 되겠죠. 공격 기술의 그 반감 효과가 되기 때문에 샌드백에다가 때릴 때는 섀도우복싱보다 조금 더 힘의 조절, 그리고 펀치의 탄력성, 앞에 나오는 주먹은 체중을 완벽하게 다 실어서 큰 동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비 동작을 적게 빠르게 건드려주는 느낌으로, 정확한 위치에 때리지만 건드려주는 느낌으로 정말 충격을 세게 줘야 되는 그 뒤에 나오는 그 두 번째 펀치에서 허벅지부터 올라오는, 하체부터 올라오는 회전으로 인한 무게가 실린 펀치를 제대로 때릴 수 있게, 이렇게 힘의 조절, 펀치의 탄력성,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샌드백 앞에서 글러브 끼고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글러브를 끼고 여러분들한테 샌드백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섀도우복싱 할 때는 많이 연습하실 때 허공에 다치니까 아무래도 빠르게, 간결하게 앞에 나오는 주먹은 좀 살짝 큰 동작이 아니라 가벼운 동작으로 살살 때려주시고, 빠르게 때려주시고, 뒤에 나와야 되는 중요한 주먹에서 딱 중심을 딱 잡고 허벅지부터 올려서 체중을 실린 펀치를 어느 정도 연습을 잘 하시는데, 여기에 와서 연습을 하게 되면 그게 보통 많이 깨져요. 왜 그러냐면은 섀도우복싱과 샌드백의 차이점, 실제 타격을 해야 되는 이 샌드백을 때려야 되기 때문에가 되겠죠. 이 때려야 되는 그 타격에 의한 충격이 나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그 차이점 때문에 중심이 쉽게 무너지고 나도 모르게 파워 조절이 안 되고 힘을 크게 쓰다 보니까 동작이 커지고, 이렇게 돼서 이제 더블의 그 본질을 흐리게 되는 상황이 많이 오더라고요, 초보자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 샌드백을 때리면서 어떤 식으로 힘의 조절을 잘 하는지, 어떻게 탄력적으로 빨리 올라오는지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처음 보여드릴 컨비네이션은 이제 왼손, 레프트 바디 훅, 바깥쪽 공격을 치고 앞면 어퍼컷으로 안쪽으로 올라오는
기본 컨비네이션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얼굴을 때리다가 더블 공격을 하실 때 앞쪽 허벅지에 힘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들어가 있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중심축이 잘 버텨주고 있어야지 빠르게 치고 하면서도 간결하게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이 기술이. 한번 보여드리면은 얘가 힘이 없으면은 흔들려요. 앞면을 때리다가 다리가 예를 들어 힘이 별로 중심이 이렇게 약간 덜렁거린다. 때리고 이걸 치면서 중심이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최대한 중심을 낮게 특히 이 앞쪽 허벅지에다 힘을 많이 딱 주시고 때리면서 내가 여기서 더블 한번 나와야 된다. 힘을 딱 주시고 이런 식으로 앞쪽 허벅지에 힘을 주고 처음 공격은 큰 동작으로 하기보다는 정확하지만 빠르고 간결하게 거의 어깨만 튕겨준다는 느낌으로 이게 다가는 느낌보다는 어깨만 튕겨주는 느낌으로 툭 주시고 중요한 두 번째 주먹을 허벅지부터 위로 회전으로서 끌어올리는 체중이 실린 펀치를 제대로 치셔야 돼요. 앞쪽 허벅지 힘주고 툭 이런 식으로 툭 주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주먹에서 큰 동작으로 주고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간결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탄력적으로 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거를 앞쪽 허벅지에 대한 중심 여기에다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샌드백에다 연습하시는 게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초보자분들이 더블 컨비네이션을 연습하실 때 컨비네이션을 무작정 좀 기계적으로 많이 연습하시더라고요. 바깥쪽, 바디 훅, 그 다음 어퍼컷, 바깥쪽, 그리고 훅 이런 식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왜 이 컨비네이션을 왜 쓰는지 잘 모르고 연습하시는데 그 의미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저번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의 카바링을 흔들어 놓는 의미거든요. 이게 바깥쪽 공격을 해서 상대방 카바링을 흔들리게 바깥쪽으로 흔들리게 해놓고 빈 안쪽 포지션에다가 안쪽 타점에다가 때려주는 이런 의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바깥쪽 때렸으면 안쪽 때리고 안쪽 때렸으면 무조건 바깥쪽 때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쪽 공격을 레프트 바디 훅을 때렸는데 상대방이 이게 내려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다. 그냥 이게 바깥쪽으로 있는다. 그러면 안쪽 공격을 다 들어가야겠죠. 근데 만약에 레프트 바디 훅을 때렸는데 카바링이 이렇게 아예 내려와 버린다. 그럼 옆에 측면도 비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훅이 좀 더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은 요걸 치고 빈대인 측면도 훅으로서 상대방을 때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컨비네이션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상대방의 카바링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냐에 따라서 빈대를 친다라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컨비네이션을 연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디 훅을 때려주고 가운데 쪽 앞면이 비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때리고 측면이 비었다. 훅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무조건 바깥쪽 치고 바깥쪽 올라온다고 해서 잘못된 컨비네이션이 아니라 비었다면은 거기다 때리시면 되는 겁니다.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치고 쭉 올라올 수도 있고 치고 툭 이런 식으로 아래 치고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디가 비었는지 내가 어디를 때리면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카바링이 흔들릴지 그 상황에 따라서 빈 곳을 타점으로 잡고 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 두 번째 설명드릴 이제 키포인트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거 샌드백 때릴 때 많이 실수하시는 게 중심이 많이 흔들려요. 이 충격 때문에. 특히 두 번째 주먹이죠. 근데 중심을 잘 잡는지 내가 잘 못 잡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요령을 알려드리자면은 때리고 한번 흔들어 보면 돼요. 큰 주먹을 때리고 나서 한번 싹 흔들어 보시면은 내가 중심이 좀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 방어 동작까지도 안정적으로 될 거고 만약에 땅 때렸는데 흔들어 보는데 거기서 자세가 좀 무너진다. 그러면은 밸런스가 안정적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어차피 때리고 나서 흔드는 건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한번 더블을 힘차게 때려 보시고 자연스럽게 흔드는 연습까지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저절로 중심이 안정적으로 되게끔 연습이 될 겁니다. 여유가 되면 후속타까지 나오면 금상첨화겠죠. 오늘은
상급자 코스 샌드백 2장까지 오늘은 마무리 해봤는데요. 저번 강의에 이어서 근접 바디블로우를 이용한 이제 응용 동작, 더블 동작까지 강의를 해봤습니다. 더블 같은 경우에 변칙 공격인데 반드시 배부터 올라와야지 무조건적인 이런 공격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두 번 때리면 다 더블이에요. 근데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변칙적인 공격을 오늘은 강의를 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바디블로우 중에서도 원거리 바디블로우 상당히 어렵고 잘 많이들 못하시는 기술이긴 하죠. 원거리 바디블로우에 대해서 샌드백 트레이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